볼지, 모바일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히나 쇼핑도 많고요. SNS도 많이 하고, 모바일로 이제 다 진출을 하기,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지금 사실 모든 산업군에서 사실 모바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조, 모바일이 굉장히 잘 되는데, 결국은 핸드폰을 끼고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 고객이나 우리의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까라는 고민인 거죠. 사실은 뭐 스타벅스처럼 신세계 INC 통해서 몇 억 들여가지고 사이렌 오더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 거기에 대한 관리를 사실은 그렇게 대기업처럼 하기는 좀 어렵죠. 뭐 방법은 알겠지만 따라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좀 진행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뭐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장에서 만약에 여름이 돼서 콩국수가 나오면 매장 앞에 X배너 놓고 메뉴에다가 인기나 핫 넣고 사실은 이 앞에서 좀 진행하는 오프라인만 사실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카페에 좀 올리거나 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상품을 전혀 모르는 뭐 G마켓 고객, 카카오톡 고객들에게 상품들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이게 화장품이든 뭐 국수든 관계없이 모든 상품을 쿠폰화할 수 있는 거죠. 본사와 가맹점이 그럼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정의 피해를 주시고 이제 대행을 맡기시는 건데 그럼 본사 외 가맹점들에서 판매되고 사용된 내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시기 너무 어려워요.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누군가가 늘 앉아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상품권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파리바게트 직접 진행하지는 않는데 언젠가 파리바게트 그 SPC 클라우드에 오류가 있어서 하루 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증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바일 상품을 갖고 와서 이제 뭔가 인증해서 상품을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파리바게트 가맹 점주분들이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본사에 항의 전화하고. 왜 그러냐면 하루 매출에 모바일 상품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상품권을 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역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쪽 프랜차이즈의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작게는 3%, 5%, 많게는 한 7, 8%까지 모바일 상품권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같은 브랜드는 전체 매출의 모바일 상품권의 비중이 10%를 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브랜드라면 정말 잘 됐을 때는 한 8에서 10%, 그렇지 않으면 3에서 한 5% 정도는 모바일 상품권의 도입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을 3개 정도 유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한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평균적으로 피자 매장 하나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어떻습니까? 라고 보면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이 전체 피자 매출의 한 가맹점 평균 매출의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물론 브랜드마다 좀 차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금액권을 만약에 했을 때 잔액이 나오면 어차피 이 잔액을 좀 버릴 수는 없고 좀 환불이나 잔액을 받는 게 어려우니 이걸 쓸 기회 다시 옹단하는 거죠. 이 비중은 사실은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 금액권을 갖고 와서 그 매장에서 오늘 다 쓰는 비율이 사실 90%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000원을 남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게 다시 왔을 때 그리고 뭐 아니면 한 번에 다 썼을 때 만약에 10,000원권을 예로 들면 10,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에 와서 총 결제한 추가 결제하는 금액까지 확인해 보니 한 13,000원은 쓰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모바일 상품권은 결국은 오토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버추얼 매장을 오픈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 안에 속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브랜드를 여러 채널에 누군가 검색하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보이고, 그 브랜드를 누르면 우리가 팔고 있는 메뉴들이 보인다. 이거를 뭐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매장이 좀 오픈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진행하지 못하던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G마켓, 오른쪽은 유메프인데요.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은 그 앱을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G마켓을 보면 쿠폰부터 항공권 해서 총 10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서비스들이겠죠. 그 서비스에 이 쿠폰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유메프도 마찬가지고 총 10가지 쿠폰 중에 위에 뭐 베스트를 누르고 뭐 카테고리를 눌러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공간들에 이 쿠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이 판매 채널들이 이 쿠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명절에 사실은 택배사들도 좀 쉬어야죠. 택배가 잘 갔는지 보내고 나면 받으셨어요 전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사자마자 받고 사자마자 보내고 한 뭐 1, 2분 안에 뭐 이런 거 보내셨냐고 카톡도 오고 뭐 이렇게 좀 즉시성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한 500원,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영화도 G마켓에 사서 영화관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학습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내용들이고요. 11번가 그 기사가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실버 세대도 쿠폰 상품권에 거래된다.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년 대비 2016년에 성장한 성장률입니다. 나머지 가공식품이 제일 높은데 60%, 이 쿠폰 상품권 280%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모님한테 가끔, 저도 이사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가끔 보내드리면 되게 친구들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쓰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쓰는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쓰시고, 어찌됐건 특히나 오픈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주 거래 상품들은 다 먹거리예요. 커피, 특히나 커피, 빵, 외식, 기타 뷰티, 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피나 여러 가지 외식들은 이미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이제 좀 접하지 않았던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비외식 상품으로 현재 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사지권, 이거는 15분간 변호사랑 대화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차량 썬팅, 시티 투어, 언더웨어, 모임. 저 오른쪽에 짐조미어라는 거는 이제 공항에 내려서 내 짐을 우리 집까지 가져다 주는 서비스인데, 저것도 이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단순히 먹거리였다면 이게 전체 카테고리를 아울러서 이제 성역이 없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가지 그 구역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요, 판매 채널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바라보는 중요도가 좀 다른데요.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매출 많이 내야 되고, 신규 고객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하고 신제품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사항이죠. 판매처는 거래, 응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회원, 그리고 우리 채널이 쿠팡이 유메프보다 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고객들은 당연히 뭐 싸게 사고 선물하기 위한 수요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어느 한 부분도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서로가 사실은 다 좀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브랜드도 좋고, 채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게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이후에 프로모션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뭐 오른쪽 건 저희가 진행했던 거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닌데, 와퍼 주니어를 3,900원인데 100원에 팝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도미노 피자를 뭐 많이 해야 15%, 20%인데 30%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채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3,900원을 100원에 팝니다. 고객은 3,800원을 이득을 보는데 그럼 이 3,800원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거킹이 좀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좀 낼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16년에 지구라는 사이트에서 처음 결제를 하는 고객만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라는 사이트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3,800원을 들였다라고 하면 3,800원이라는 비용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한 3,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우리가 3,000원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좀 통용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고객은 싸게 사서 좋고 버거킹은 큰 돈 안 들이고 와퍼 주니어 많이 팔아서 좋고 지구는 3,800원 써서 결제 한 번도 안 하던 사람 2016년에 처음 결제하게 했으니까 좋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유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비용을 어딘가에서 나와야 된다면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채널에 비용을 좀 끄집어내서 같이 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은 프로모션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100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30%라는 큰 금액을 할인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용들을 채널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사이트가 도미노 피자를 너희보다 싸게 팔아.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오면은 언제나 좀 싼 제품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계속 고객들에게 충동적으로 강요하는 그러기 위한 사실은 뭐 이벤트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바일 상품권 도입 목적과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정답이 없더라고요. 프로모션, 가장 좋은 프로모션이 뭐야라고 했을 때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거는 할인이죠. 30% 하면, 하고 40% 하면 더 많이 팔릴 테고, 근데 그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결국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에 따라 뭐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할인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1년을 만약에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모바일 상품을 도입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그 중요한 절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준비를 하지만, 뭐 발렌타인, 뭐 어린이날, 할로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관심 갖고 크게 사실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거는 카카오톡이나 사실은 이베이 같은 그런 좀 큰 회사일 겁니다. 걔네가 기획하는 서비스 안에 우리 브랜드나 우리 상품들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세이브해서 잘 프로모션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이 개띠해라고 합니다. 무술년 개띠인데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있고요. 초기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내년에는 뭐 이런 스포츠 경기가 많은 해에는 이제 뭐 당연히 맥주 주류 판매가 높고 치킨도 잘 나갈 것이고 외식들도 사실은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준비하고 기획해서 2018년도에 만약에 모바일 상품을 한다면 채널과 좀 긴밀한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 좀 특수한 시즌들에 대한 좀 행사 내용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올해 발렌타인데이 때 파파존스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 피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행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할로윈 이벤트에 왜 조스토커피를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좀 뭔가 피가 있고 이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스 개수죠? 15% 그러니까 할인율을 이렇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고 우리 브랜드가 할인 많이 돼서 이렇게 좀 저가가 되는 게 싫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생뚱맞게 자유시간 같은 걸 하나 더 주기도 합니다. 뭐 혜택 얘기해서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식목일에 국수나무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식목일에 국수나무 행사를 하고 있어요. 도미노코어는 뭐 이런 겁니다. 할인을 많이 하기 싫은데 그럼 4개 사면 하나 더 줄게. 그러니까 할인을 안 하고 뭔가 행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할인을 이길 수 있는 프로모션은 없어요. 예, 그건 뭐 외식이 아니라 어떠한 산업군에도 사실 할인이라는 프로모션 사실 단기에 매출 올리긴 좋은데 사실 그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즌 되면 여름, 가을, 겨울 신메뉴도 계속 많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다 30%예요. 이게 40%를 하면은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20%는 잘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늘 30% 합니다. 늘 30%를 하고 메뉴가 맛있으면 좀 덜 나가고 메뉴가 좀 이번에 좀 인기가 없으면 좀 덜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 이런 제품이 나왔어라는 것들을 뭐 여기 카카오톡 프로모션인데 이렇게 늘 알립니다. 저희가 하는 브랜드 중에 고디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본사가 벨기에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픈하고 50%인가 할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엄청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감히 한국에서 우리 같은 대단한 브랜드를 할인을 해서 파느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할인을 절대 못 하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줍니다. 하나를 더 주는 거하고 50% 할인의 차이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재밌는 건 가끔 이제 프랜차이즈 분들 만나면 야 우리 매장이 몇 개 되지가 않는데 뭐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물론 이제 브랜드 여기라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1+1 2만 개를 했는데 한 하루 반나절 만에 사실은 솔드아웃 됐거든요. 근데 코디바 매장이 저 아이스크림을 짤 수 있는 매장이 9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정말 좋은 목에 있고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매장의 숫자는 사실 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수나무 관계자분은 안 계시죠? 국수나무 작년도 자료인데요.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너무 좀 너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단순히 그래프만 넣었고요. 그래서 오픈하고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채널에 깔아만 놨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국수나무 나 되게 자주 가는데 카카오톡에 있었네? 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 차츰 올라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톡에서 왕돈가스 50%를 하니까 한 3배, 한 5배 정도 매출이 올랐죠. 사실은 또 예전처럼 뚝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실업 테이블에서 또 30% 할인을 하고 그때 이제 수량이 좀 만 개는 많잖아요. 수량을 좀 작게 하고 행사를 했었고 이거는 뭐 행사가 잘 안 됐던 내용인데요. 결국은 좀 소비자 마케팅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요. 좀 진실한 마케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이제 보여지는 건 5,000원인데 사실은 이 상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3개 사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10,000원짜리 5,000원에 사서 나머지 다 추가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사 포인트 할인을 받는 것보다 사실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이런 거에 현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객들이 원하고 판매가 될 만한 프로모션들을 좀 기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외식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제 뷰티 브랜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일단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 입점 매장들이 좀 안 되고 뭐 일부 뭐 지하철에 있는 매장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매장 대비 좀 사용률이 좀 제한적인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는 행사가 좀 이렇게 좋지 못했던 거고요. 제가 사실 크라즈버거라는 브랜드가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를 뭔가 제휴를 할 때 거의 최초로 사실은 하다시피 한 저희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물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미 사실은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크라즈버거를 갖고 왔는데 저기 우리 과장님이 크라즈버거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행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쿠팡에서 2011년도 새해 고객 감사예요. 그래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행사를 했습니다. 50% 할인 행사를 하고 한 번 할 때 한 2만 개씩 팔아치웠어요. 금액이 한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쿠팡이나 이런 소셜 커머스가 약간 미쳐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돈을 엄청 쏟아 부으면서 채널을 키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매출이 필요하고 현금이 필요하고 소셜에서는 선입금을 해주면서 이제 큰 행사들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뭐 거의 뭐 다달이 진행을 하니까 이제 행사를 안 하면 사질 않습니다. 예. 50% 행사 하겠지. 50% 행사 하지 않으면 사질 않아요. 뭐 매장에 오는 고객은 무조건 다 쿠팡 고객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대행하고 물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브랜드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나빠진 상태에서 좀 무리하면서 뭔가 좀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범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보이는 수익들, 당장에 보이는 캐시들이 아시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라제버거는 홈쇼핑에서 핫도그를 팔았습니다. 네, 핫도그를 팔고 냉동식품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명이 인수되고 그렇게 됐었죠. B2C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이쪽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뭐 전체 모바일 상품권 규모의 한 30% 정도는 B2B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 규모고요. 과거라기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전에 뭐 보험 가입하면 이렇게 프라이팬도 주고 뭐 라겐나 밀가루도 주고 집으로 좀 보내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한 켠에 막 라겐락이랑 프라이팬을 쌓아놓고 잠깐 기다리는 사람은 프라이팬을 주고 받은 사람도 집에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실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성장하듯이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되면서 B2B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개인정보 취합도 고객님 배송지가 어디시죠? 뭐 충남 아산 이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번호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죠. 재고 관리도 재고가 없는 거죠. 재고도 없고 발송도 편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한 브랜드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뭔가 좀 다양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통합적인 상품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행사들인데요. 보실 거는 상품이 뭐냐. 신세계, 스타벅스, 뭐 CU다. 이건 결국은 KB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카드 많이 쓰면 줍니다. 2번 쓰면 더 좋은 거 주고 3번 쓰면 더 좋은 거 주고 결제 금액에 따라서 점점 좋은 상품을 주고요.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우리 회원으로서 좀 더 활동을 하면 또 상품을 줍니다. 상품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파리바게, 스타벅스. 이거는 네이버가 우리 지도 앱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하고 로그인하면 뭘 줄게. 뭐 늘 이런 미끼들이 있죠. 내 고객 정보를 주고 3,000원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베이에서 연에 3만원을 내면 3만원짜리 상품을 줍니다. 대신에 이 VIP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시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톡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사실 B2B 시장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쏠림 현상이 큽니다. 근데 좀 주목할 것은 커피가 모바일 상품권의 B2B에서는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신세 같은 상품권이고 그 다음 외식인데 사실 외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외식 상품들은 그 B2B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구매가 되는 B2B 상품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뭐 왜 그런지는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이 많고 뭐 브랜드 인지도나 기타 내용들 때문이겠죠. 저희가 매번 스타벅스만 뭐 5,000개, 1,000개, 5,000개, 10,000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KB 국민카드 제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먹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장품 쪽을 좀 하는데 화장품을 좀 여성 고객들이 특화된 카드에 좀 주면 어떨까요? 근데 그래서 고민했던 거는 아니 고객이 토니모리를 좋아하는지 뭐 올리브영을 좋아하는지 당연히 이거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모르니까 그러면 고객이 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이 페이지를 받으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이제 핸드폰 번호 입력해서 선물 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권 스타벅스 이렇게 비슷한 상품의 가격대를 묶어서 고객들이 이제 초이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 상품은 일단 아웃백이나 비스처럼 몇몇 브랜드들이 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그러니까 국수 상품권보다는 아무래도 스테이크가 좀 기분 좋겠죠. 근데 대신에 가격이 높습니다. 아웃백 둘이 가면 한 5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5만 원을 한 명한테 주고 하기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0원짜리 커피 많이 쏘는 거죠. 뭐 매장도 사실은 커피숍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브랜드에 관계없이 다중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문화상품권이 있고 이거는 뭐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외식 상품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건 아웃백 빕스예요.
뭐 밑에 뭐 불고기 브라더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아웃백 빕스에서 99%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커피 제가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말고 좀 다른 상품들로 B2B 시장에 좀 나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요. 당연히 그러려면 고객들도 좋아해야 되고 이 돈을 쓰는 기업들도 좀 좋아하는 상품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식 상품권이라고 하면 뭔가 좀 뷔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외식 상품권이라고 해서 일단 뭐 발행 유형은 모바일, 기프트 카드, 지류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들이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만원권을 가지고 니뽕네뽕도 갈 수 있고 조스토퍼케도 갈 수 있고 뭐 구스나무도 갈 수 있는 상품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단일 브랜드로는 뭐 매장의 한계 아니면 선호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브랜드를 묶어서 뭐 500개 있는 브랜드를 10개 묶으면 전국에 5,000개 매장이 되겠죠. 이렇게 좀 묶어서 B2C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B2B 시장에 좀 가보면 어떨까. 좀 더 나가보면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상품들을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여기 시사님 안 계셔서 강사님 계셨으면 이제 알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3만원짜리로 나는 도미노 말고 피자헛을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뭔가 고객들의 선호도를 좀 할 수 있는 상품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한계점이 있고 이제 의사 결정의 사안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버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버거앤 프라이즈라는 그 브랜드를 카톡에 오픈했는데 물론 롯데리아에 대비하면 매장 수도 적고 하겠죠. 근데 인천 지역에서 그 브랜드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카드의 개설에 대한 뭔가 베네핏으로 버거앤 프라이즈를 단 한 명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면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를 이 시장에 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그 뷰티 상품권은 저희가 뭐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많이 좀 주춤한데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중에 한 브랜드가 나머지 브랜드가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얘들하고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나 엔젤리너스랑 같이 안 해도 우리는 잘 되는데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했어요. 이 브랜드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약간 자기 브랜드를 보는 조금 편협된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만 양보하면은 이런 상품이 만들어져서 좀 B2B에서도 활발히 되면은 사실 좋은 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막상 그렇게 나왔을 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의 브랜드로 많이 사용을 하시네 이런 것도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뭐 얘기를 하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처럼 특히나 이제 국내 FC 같이 이런 취지의 모임이라면 뭐 처음에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몇몇 브랜드라도 모여서 좀 가지 않은 시장에 일단은 좌판을 펴서 저희가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도 있지만 뭐 코프 마케팅, 스마트폰, 뭐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실 진출해 있는 나라들 사실 아직까지는 잘 되는 데는 저희는 이제 베트남 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코토코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가 이제 SK 플래닛이겠죠. SK 플래닛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본에다 법인을 내고 코토코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축의금을 내는데 내가 3만 원을 내는데 25,000원짜리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인스턴트하게 보내는 것들은 이제 그들의 문화에 익숙치 않은 거죠. 좀 성의도 없는 것이고. 이 축의금 봉투만 파는 상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팬시적인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여서 그런지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베트남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 드릴 건데요. 베트남 인구가
작년 기준인데 9,300만 정도 됩니다. 1억이 좀 안 되고, 그 중에 이제 모바일 액티브 유저가 한 3천만 정도 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세 이하가 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젊은 나라, 굉장히 소비적인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페이스북, 잘로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인데요. 그 외에는 사실은 북미 서비스들을 대부분 씁니다. 자체적인 서비스보다는. 라인도 조금 있긴 한데,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메신저가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M12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법인을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회사랑 같이 조인트를 켰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오픈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로컬 브랜드를 만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고, 요거 제가 이번 달에 갔던 사진입니다. 11월 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베트남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한 회사들한테 좀 손을 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겐락이나 롯데시네마, 만날 때마다 사진 찍자고 할 수는 없어.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렇게 했었고, 직원들, 그리고 요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 잠깐 드리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인데, 사실 화요일날 갔다가 화수, 목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호치민이나 하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을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토요일날 직원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겠다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호텔 앞에 버스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엄청 큰 버스가 왔더라고요. 안에 한 20명 정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웨딩홀로 가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더니 한 3시간을 달립니다. 그 여직원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만나서 한 양양 정도에 이제 떨어진 거고요. 갔고 막 큰 강을 하나 건너고 막 가로등도 없는데 막 갔어요. 갔는데 그냥 마을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한 90년대, 80년대 마을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겹살 같은 것들 있고, 동네 꼬마들, 동네 개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정겹습니다. 굉장히 정겹고. 여기서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돈의 팔촌에 동네 사람 다 와서 악수하고 술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술을 마시면 무조건 악수를 해야 돼요. 그날 제가 악수 한 100번 했습니다. 하여튼 힘들긴 했는데 굉장히 정겨웠던 문화였어요. 재밌는 건 저 신부한테 남편이 어딨냐라고 했어요. 저도 결혼식인 줄 알고 갔거든요. 남편 내일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결혼식 전야제 피로연, 그러니까 신부만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 다음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아무튼 굉장히 정겨웠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 베트남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정겨운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기억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딱 3장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앱 서비스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시장에 애프터 마켓이 있잖아요. 엔카가 있듯이 자동차를 판매하면 자동차 중고 거래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8월 달에 오픈했어야 되는데 앱 개발사가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내 문자나 카카오톡에 있는 이미지를 긁어서 이 앱 안에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긁어서 쿠폰이라고 인식해서 갖고 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개발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쿠폰 관리하고, 근데 나는 선물을 받게 됐는데 나 도미노 피자 호박 고구마가 싫어하면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욕심을 냈던 건, 이렇게 많이 모인 쿠폰들 중에는 좀 더 남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갖고 있는 쿠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뭔가 이벤트를 좀 알린다거나, 향후에는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상품권은 사실 이 멘트가 제가 2014년도에 제안서 썼던 멘트인데 사실 그렇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연 매출 한 5천억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큰 빅사이즈 마켓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바일 상품권이 뭔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 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게 사실은 됐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텐데요. 그래서 도입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마지막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 다른 회사처럼 인원이 저희가 한 지금 30명 좀 안 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금력이 확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가 아닌 나머지 뭐 중소 브랜드들은 사실은 운영적인 이슈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장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운영적인 피드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올렸을 때 거기에 고객들이 반응하는 댓글에 대한 뭔가 CS의 처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를 우리는 저 회사보다 0.5초 빠르게 보냅니다라는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차별성이 이제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다 운영을 잘하고 이 브랜드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늘 뭐 제안을 해서 만날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신네 회사에 모바일 마케팅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의 아웃소싱으로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